네, 10주의 2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10주차부터는 우리가 다변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의 기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주로 이제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시에는 간단하게 어떤 통계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변량 데이터의 분석은 조금 다른 종류의 통계 분석이라든지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변량 데이터의 복잡한 어떤 통계 기술을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는 다변량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R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다변량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실험적인 관계를 어떤 결정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선형획이라든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변량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통계적인 방법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은 이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요. 우리가 다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따라서 그 차원, 데이터의 차원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다변량 데이터 분석에서도 특히 이제 힙맵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힙맵 드로잉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실 힙맵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다변량 데이터의 시각화 방법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이스트, 효모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불러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다변량 데이터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는 이미 기존에 7주차 수업에 강의 자료로 올라와 있고요. 제가 어차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7주차에서 이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데이터입니다. microarray.txt였었고요. 아마 이게 우리가 tidy 데이터로 바꾸기 전에 그죠? 지저분한 형태의 데이터다라고 했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힙맵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지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함수들 또는 패키지들마다 input, 그러니까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매트릭스인 경우가 있고요.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거 지난번에 헷갈렸지만 자, 이렇게 세퍼레이터는 탭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규 표현을 저하고 배워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 표시가 바로 탭을 뜻하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이게 탭을 뜻하는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정규 표현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퍼레이터는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탭으로 안 하시고 콤마로 하시면 데이터들이 다 그냥 붙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지정한 콤마라고 하는 세퍼레이터가 사실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한 컬럼으로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불러와 보면 자,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컬럼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40개의 베리어블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근데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아마 시스터메릭 네임하고 그쵸? 아니면 유전자 이름 정도 또는 진 아이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 있는 발현값들이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주로 발현값들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디멘션도 보면 5537개 갖고 있고 40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진 아이디랑 여기서 뭐 복잡하게 그때 우리가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거가 그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진 아이디를 사용해서 각각의 진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에 대한 힙맵을 우리가 작성해 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데이터는 사실 너무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5,000개가 넘는 줄에 대해서, 그리고 40개가 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개의 컬럼만 사용한다고 쳐도 5,500개 곱하기 30 해보시면 15만 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일일이 발현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을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 힙맵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힙맵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변량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힙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힙맵이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하면은 열을 나타내는 뭐 지도. 그래서 어떤 부분이 뜨거우면 빨갛게 나오고 차가운 부분은 파랗게 나오는 거죠. 이걸 유전자의 발현값으로 보면, 예를 들어 색깔은 뭐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유전자가 적게 발현되는 곳은 뭐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녹색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깔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어떤 많은 변수들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그 측정값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힙맵입니다. 힙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전반적인 특징, 경향들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숫자들을 보는 것보다 어떤 색깔 패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 경향들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뭐 무슨 데이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그룹이 이런 조건에서는 발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조건에서는 발현이 적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금세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유전자 그룹은 이쪽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조건에서는 거꾸로 발현이 적게 되고 이 세 개의 조건에서는 발현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힙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화 툴로 또는 분석의 툴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힙맵을 그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는 그 뉴신 데이터만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15만 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일일이 색깔을 입혀서 막 이런 표시하는 작업들을 컴퓨터한테 시키시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 PC 또는 노트북에서는 다 또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류신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요.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섭 세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9부터 34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네, 요만큼만 지금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줄은 지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고 모든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칼럼, 그 다음에 29번째부터 34번째 칼럼까지만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 29번째부터 34번째 칼럼이 여러분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도 류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마 29번째일 거고요. 34번째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총 6개의 칼럼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 진 아이디 칼럼 포함해서 총 7개의 칼럼을 가지고 우리가 힙맵을 그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류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영양분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갖고 왔고요. 뭐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인하고 뭔가를 할 때마다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컬럼은 우리가 줄의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줄의 이름이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 아이디를
우리가 없애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먼저 요 진 아이디 컬럼을 줄의 이름 컬럼, 줄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row names를 하면 그쵸? row names를 하면 너무 길게 나오니까 헤드를 해볼게요. row names에 류신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row name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row names가 지금 1, 2, 3, 4, 5, 6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류신의 진 아이디 컬럼으로 바꾸겠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모양새가 잘 보세요. 그러면 진 아이디가 앞에 row name으로 되어 있고 진 아이디가 또 나오죠. 그래서 진 아이디 컬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류신을 이렇게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만 컬럼을 갖고 오겠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컬럼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컬럼이 빠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나오니까 볼 수가 없죠. 헤드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 어디 갔죠? 이 진 아이디 컬럼 첫 번째 컬럼이 이제 -1이었기 때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사용하셔가지고 디플라이어를 불러온 후에 라이브러리 하신 후에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필터를 통해서 또는 실렉트를 통해서 실렉트군요. 실렉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컬럼을 제거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다른 패키지를 지금 불러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제공해주는 베이스 패키지들을 가지고도 힙맵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베이스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명령어를 가지고 힙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인풋 값으로 이 매트릭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반드시 숫자의 매트릭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 아이디가 포함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진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이 유전자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그 row name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요 각각의 유전자들의 발현 값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시를 힙맵에다가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매트릭스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그 컬럼이 제거된 그쵸? 요 류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row name도 이렇게 그 진 아이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매트릭스 안에는 숫자들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ew 매트릭스라고 할까요? new mat이라고 우리가 아이디를 주고 데이터 매트릭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s matrix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겠는 분은 이거 도대체 왜 쓰는 거지 하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Convert a data frame to a numeric matrix예요.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로 바꿔준 함수입니다. as matrix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data.matrix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라는 형태로 다른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데이터 프레임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는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매트릭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혹시 잘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겉보기는 멀쩡하게 생겨서 데이터 프레임 같은데 이제 실제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실제의 본질은 매트릭스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힙맵을 그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류시시라고 하는 그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힙맵을 그리고 그 힙맵 정보를 저장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힙맵이라고 하는 걸 그릴 때 베이스 패키지에서는 힙맵이라고 하는 그냥 아주 직관적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힙맵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 매트릭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조금씩 드릴 테니까요. 받아 적으셔서 실행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컬러에 대한 건데, 이렇게 좀 적으시고요. 이것도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넘기죠. 넘겨서 스케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row로 스케일링 하겠다는 거고, 마진은 5에서 한 10 정도 잡도록 하겠죠. 여기가 뭐가 하나 빠졌나 봅니다. 뭐가 빠졌죠? 맞고, 맞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힙맵이 그려져서 여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뭐 까맣게 블랍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진 아이디들이 다 겹쳐서 그런 거고요. 그죠?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뉴의 그 유전자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면, 왜 이러죠? 시간 지금 멈췄습니다. 이 힙맵이 워낙 그 CPU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림을 늘리니까 그림 늘린 거를 처리하느라 컴퓨터가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혹시 이게 이런 크래시가 걱정이 되시거나 문제가 이미 되셨다면 아마 미안하지만 이 부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데이터 사이즈를 좀 줄여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미 컴퓨터가 크래시가 되셨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여기로 가셔서 먼저 어디 갔죠? 매트릭스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하시죠. 디플라이어를 불러오겠습니다. 디플라이어를 불러와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샘플 프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디플라이어를 불러오고 샘플 프랙 하시고 여기 있죠. 특정한 그 비율만큼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10분의 1만 샘플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이 지금 원래 데이터가 5537개의 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향을 좀 보고 싶으니까 20%만 할까요? 20%만 해서 한 1000개 정도로 줄여서 한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10%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이게 뭐냐면 뉴신 데이터의 10%, 20%만 샘플링해서 그거를 매트릭스로 바꿔서 뉴맷에다가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뉴신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5500개가 아니라 1107개의 컬럼을 갖고, 그 줄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죠. 자, 그러면 만들어졌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힙맵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훨씬 빨리 그려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쪽에 여전히 아직도 이 블랍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뻐질 수 있습니다. 간격을 좁히면. 물론 이거는 여기서 물리적으로 좁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미지나 이런 걸로 아니면 PDF로 저장할 때 여기서 설정을 잡으셔가지고 간격을 좀 좁게 만들어서 그림을 저장을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뭔가 모양새가 나아 보이긴 하죠. 그쵸? 자, 이걸 다시 늘리고요. 어쨌든 이것도 데이터 사이즈가 작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게 지금 힙맵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인터넷에서 보여드렸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쁩니까? 별로 예쁘지 않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예쁘지 않은 이유는 이 색깔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 색깔을 CM 컬러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기본 색깔을 사용해서 색깔의 그 색깔들이
숫자의 어떤 범위의 그레디언트를 나타나게끔 했기 때문이고요. 이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row하고 v, 그 다음에 컬럼 v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row 쪽하고 컬럼 쪽에 흔히 말하는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주게 하는 옵션인데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랩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설정을 하지 않고 NA 값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덴드로그램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지금 아주 기본적인 함수를 사용해서 256 컬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범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케일을 row로 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유전자들이 여기에 지금 이 컬럼은 이 류신의 농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줄은 각각 유전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유전자들이 이 여러 개의 6개의 조건에서 발현값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표준화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row를 기준으로 표준화를 했다, 스케일링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A라는 유전자를 하나 잡았을 때 우리가 그 유전자의 6개 조건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발현값들을 색깔로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값과 최저값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으면 색깔들에 별로 큰 차이가 안 나가는 줄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최고값과 최저값이 차이가 크면 어떤 데는 빨갛고 어떤 데는 파랗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링 하느냐, 표준화하느냐가 사실은 이 힙맵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타내는 정보를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그래프의 마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놈이 이게 꼴 보기 싫다, 이게 까맣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갖고 있느냐, 그러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랩 row 해서 이거를 난 안 쓰겠다 그러시면 돼요. 한번 다시 해보면 네, 여기 뭐 에러가 뭐 워닝 메시지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사라지질 않았네요. 왜 그렇죠? 야 이게 이렇게 그렇죠? 랩 row는 그래픽화 파라미터가 아니다. 이게 지금 대문자로 돼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왜 계속 랩 row라고 나오죠? 어쨌든 예,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됐죠? 됐고 여기에는 지금 이 유전자 진 아이디가 지금 표시가 되지 않고 이 부분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을 또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CM Colors라고 하는 거 말고 이런 거를 또 쓸 수 있습니다. Hit Colors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색깔을 범위를 256 이렇게 잡고 알파 값을 0.5로 잡으시면 다른 숫자를 다 트라이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르게 나오죠. 뭐 예쁘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딱히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컬러 브루어를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이 컬러를 우리가 따로 한번 설정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거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R 컬러 브루어 패키지를 우리가 이미 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의 색깔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컬러 브루어를 통해서 색깔을 지정하고 좀 더 나은 색깔을 구현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런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힙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